자, 태영이가 일문단 아까 보려고 했다가 말았던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화제. 자, 화제가 뭐냐 물어보면은 일문단 마지막 문장 쪽에 보면 선지 표지가 이 사례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 뭔가 마무리한 느낌이 나잖아. 그치? 그 마무리한다 그 말은 이 문단 이후로부터 걔 중심으로 얘기할 것 같다 이거거든. 자, 일문단에서 찾는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자, 윤리적 처벌 아니면은 형법상 처벌 가운데 어떤 게 핵심이야? 그렇지, 형법상 처벌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형법상 처벌. 근데 이 문단 가면은 좀 더 정확하게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를 두 글자로 이 문단 첫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태영아, 뭐니? 그렇지, 범죄. 그렇죠, 잘했어요. 이 지문은 범죄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범죄예요, 범죄. 그 형법상 처벌의 대상, 범죄. 근데 이 범죄라고 하는 녀석이 이 문단 첫 문장 보시면은 뭐뭐라고 정의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느낌이 딱 오죠. 아, 1, 2, 3 하나, 둘, 셋. 얘가 비교쌍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가시면은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범죄의 성립 요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전체 화제를. 가능하겠죠? 괜찮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차례대로 이제 비교쌍이 나와 있는데 민서가 이제 프린트 보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비교쌍이 몇 개? 3개라는 거를 눈치를 딱 챌 수 있죠. 여기 단순하게 돼 있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자 수 한번 봐볼게요. 글자 수 보니까 몇 자라고 나왔니? 2023자라고 나왔지, 그치? 이게 작년에 대수능에서 어떤 지문하고 약간 비슷한 길이야? 사회지문. 사회지문이 1905자였는데 1905자에 비해서 대략 한 100자 조금 더 넘는 그러나 그 언저리인 사회지문 길이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알겠지? 자, 인문지문보다는 좀 길고. 그럼 태영아 다시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첫 번째 비교쌍이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구성요소, 구성요건이라고 나왔어. 구성요건. 자, 그러면 구성요건에 관련된 나머지 2번이나 3번 비교쌍과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수야.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최대한 짤막하게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구성요건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다른 2, 3번과 다른 구성요건만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 가운데 짧게 정리하면 그 이 문단에서 구성요건이란 나와 있잖아. 그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는 거, 그치?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한 거,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한 것. 자, 지금 칠판에 적는 것들 있지.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따라서 이제 체크를 딱 하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형광펜으로 눈에 잘 띄게 색깔을 딱 해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을 시간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 부분 나누어서 주는 이유는 뭐냐? 중간중간 구간별로 이제 훈련을 일단 해보는 걸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지문 끝나면 두 번째 지문 들어갈 때는 한번 풀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알겠지?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비교쌍은 태영아 뭐야? 위법. 그렇지, 위법. 위법이야. 위법이 뭐냐? 방금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 설명할 때 위법 유형화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형법 조항이 나와 있지.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제 구성 요건이 뭐야? 사람을 살해한 행위 그 자체.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러면은 구성 요건이 뭐야?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 알겠죠? 그거야. 그럼 다시 선생님의 마음을 훔친 자는. 그럼 뭐야? 슬기지. 근데 선생님의 마음을 훔친 자는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그 범죄 구성 요건은 뭐야? 마음을 훔친 그 행위. 그게 이제 구성 요건이야. 알겠지? 자, 너네 거기 들어봐. 우리 이번에 그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살인 사건 있잖아. 전 남편 살해했던 인물 누구야? 고유정 있지, 고유정. 그 고유정 그 사람의 구성 요건, 범죄 구성 요건은 뭐라고 말해야겠니? 남편을 살해한 행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구성 요건이 성립돼야 안 돼. 일단 1번 1단계는 통과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살펴야 돼? 이게 법을 어겼다라고 할 만한 건지를 살펴야 되는 거야. 위법성. 그러니까 구성 요건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 자동으로 이제 구성 요건이 성립되면 사람을 죽였어. 그럼 법을 어긴 거야, 시킨 거야? 어긴 거지. 위법한 거잖아?
자동이지 자동.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 사람은 죽였으나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지. 어떤 경우야? 상식적으로. 그래 정당방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맞다가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죄가 아닌 거거든. 뭐가 성립이 안 돼? 위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3문단 가볼게. 자, 3문단에서 자, 태영아, 3문단에서 보면은 그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랬거든. 구속 요건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찾아봐. 그렇지. 정당방위하고 정당방위. 찾아서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까요? 정당방위, 형광펜으로 색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왔지? 그렇지. 긴급 뭐라고? 긴급 피난. 오케이. 긴급 피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봐야 돼. 민서가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문 읽을 때 3문단 넘어갈 때 있잖아. 정당방위란 무엇이고 긴급 피난이란 무엇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길을 잃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뭘 발견해야 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라고. 차이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어떤 경우가 위법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정당방위는 무엇이고 긴급 피난은 무엇이다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위법한 건지. 태영아 대답해. 뭐가 위법한 거예요? 재구성을 해보라는 얘기야. 정당방위 긴급 피난을 활용해서 정당방위 해당 안 되면서 긴급 피난 해당 안 되는 거 그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뭐야?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 피난도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머릿속에 남겨야 돼. 이건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이 안에서도 자그마한 비교사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3문단 마지막 문장 가면은 민서가 둘의 차이가 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 찾아볼까요? 3문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왔어? 긴급 피난은 같다 다르다. 다르대요. 어떤 차원에서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치. 얘는 반드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예요. 그쵸?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얘는 뭐야?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꼭 위법할 필요는 없는 것에 대한 긴급피난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방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전기 합선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발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불이 난 집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렸어. 근데 마침 1층에 차가 세워져 있었던 거야. 남의 차가. 남의 차 위로 떨어진 거지. 그 차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겠죠. 그치? 이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은 자, 불이 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발화라고 해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단순 전기 합선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정당방위 쪽이야, 긴급피난 쪽이야? 긴급피난 쪽이죠. 위법한 행위에 대한 피난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게 이제 둘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주시는 거야. 자, 이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교사항 이제 넘어가 볼게요. 태영아, 3문단이야. 3문단. 그리고 이제 5문단 지나갈 거야. 5문단 보면은 자, 5문단에서 세 번째 이 비교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비교사항이 뭐였더라? 유책한 행위였거든. 유책한 행위. 유책한 행위. 민서가 유책이 뭐야? 유책?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유책은 책임이 있다. 유책. 책임이 있다 이거야. 책임이 있다. 자, 다시 태영아 그러면 유책하다라고 하는 게 그 5문단에서 설명이 돼 있거든. 쭉 봐봐. 6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6문단.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되는 건데 6문단 가봐. 6문단 가서 형법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볼게요. 자, 유책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의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유책하다고 그랬지? 그렇지. 법적. 윤리적인 거야,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거.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자 다시 태영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 밑에 줄로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야 네가 그 창문 밖으로 꼭 뛰어내렸어야 하는 거니? 그럼 네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 말고 다른 행위는 할 게 없었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기대 가능성으로서의 다른 행위가 어떤 그 선택의 가지수로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행위는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유책한 거야 안 한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책임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계단을 따라 비상구로 내려올 수도 있었던 선택의 여지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얘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일본에서 불났잖아. 그 교토 애니메이션 건물 불났지. 30명 넘게 죽었잖아. 2층에서 다 뛰어내렸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 없었거든.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밑에 있는 어떤 뭐 회사의 기문을 뭐 이렇게 뭐 실수를 이렇게 깨뜨렸거나 이런 거 전부 책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사이에 자 관계 문제인 건데 차이점이야. 각각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넣고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적 과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 단계가 성립해야 후행 단계가 성립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위법하려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단계식이다, 계단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 이걸 발견하는 게. 막 지문 속에서 유책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1단계 구성 요건 충족되고 동시에 그 다음 단계 위법이 성립되고 마지막 거 유책 행위인 건지 유책한 행위인 건지에 대한 증명이 됐을 때 비로소 뭐야? 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유죄라고 판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죠? 이 관계를 잘 봐야 돼. 이 관계. 이거 반드시 문제에 나와요. 이런 건 반드시 문제에 나와. 만약에 2단계에서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 정당방위이거나 혹은 기급비난인 경우.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그 맨 끝 문장으로 가볼게요. 끝 문장으로 가가지고 최종적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일종의 전체 화재는 범죄 성립 요건인데 부재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 누구였지? 그 카르 그래 무슨 널 있었잖아. 그러면서 그 사례에서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을 물에 빠뜨려 죽였단 말이야. 최종 결론은 뭐야? 그 A라는 사람이 자 살인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구성 요건은 성립했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거거든. 근데 이제 다시 몇 문단? 4문단으로 가보면은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어느 쪽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4문단 마지막 문장 어느 쪽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유책한 행위가 아니다. 마지막 문장 봐봐.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책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치고 최종적으로는 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저 4문단 있죠? 4문단하고 그 다음에 5문단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게 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칠판을 보시고요. 칠판에 적힌 이 정보들 있죠. 이 정도의 정보를 머릿속에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1번 문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친구. 이제 이름이 뭐지? 이제 대충 3명은 외운 것 같아요. 친구 이름이? 세훈? 오케이. 훈자가 무슨 훈자야? 공훈자야? 공훈자면은 그래 그런 걸로 헷갈려. 세훈이가
1번 문제 있잖아. 이거는 기억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쓱 봐봐. 그렇지, 그렇지. 이건 기억으로 풀 수 없어. 내가 아까 기억으로 풀 수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지? 이 정보들과 관련된 거야. 내가 기억한 정보들은 이것뿐이거든. 나머지는 신경 쓰면 안 돼. 얘는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근데 기억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내준 게 뭐야? 일일 과제 중에 OX 문제를 내준 거야. 알겠어요? 자, 빨간 펜 들어. 자, 빨간 펜 들고 거기 1번 문제 있지? 자, 1번 문제에다가 쓸 거야. 자, 1번 문제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옆에다가 자, OX 문제 훈련 이라고 쓰나. OX 문제 훈련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기억으로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기억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일일 과제를 준 거예요. 지금 일일 과제 언제 검사하기로 했더라? 다음 주 화요일. 며칠치를 내가 풀어오라고 그랬지? 7일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치. 아, 그렇지, 일주일치인데 내가 대략 5개 5개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냥 일주일치라고 그랬어? 7개씩이라고 그랬어? 아, 그래, 그럼 7개씩 해. 계산이 7, 3, 21. 그렇게 되나 보다. 오케이, 7개. 그 7개를 화요일에 검사를 받을 건데 이걸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문장을 선지해서 보고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문 가야지 어떻게. 근데 그때 지문 가는 속도나 발견해내는 어떤 그 신속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전부 다 기억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봐봐 이제. 세훈이가 기억으로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1번 선지. 어디를 봐야 될까? 그럼 1번 선지는. 몇 문단? 이게 이렇게 찾아냈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일 과제를 이번 3주 동안에 졸라 하란 말이야. 알겠지? 자, 몇 문단을 봐야 될까요? 그렇지, 4문단. 좋아요. 4문단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문제의 1번 선지, 1번 문제 1번 선지. 자, 4문단이 첫 번째 문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연달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모두 뭐라 그랬어? 모두 뭐라 그랬지? 모두 저마다의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4문단 1문장 보면은 저마다 불가피라는 표현 나와요. 저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 피할 수 없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문장 가면은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A는 위난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보입니까? 4문단 2문장.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다. A 입장에서는 급박한 위난이었다라고 나왔거든. 자, 질문. 세훈아, 저마다 불가피하다고 해놓고 A가 위난이라고 했어. 그럼 B는 뭘까요? 당연히 위난이겠죠. 저마다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다음에 A가 위난이라고 말했으니까. 이해되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장 찾아 판단하는 거, 비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OX 문제로.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래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실전에서는 보지 않는 거야. 실전에서는. 근데 이제 봐봅시다. 세훈이 2번 선지는 그러면 왜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니? 빠르게 한번 가볼게. 그렇지, 범죄가 안 되죠. 왜냐면 A가 범죄가 안 되니까 B도 안 되는 거죠. 자, 3번 선지는 어디가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하죠. A의 행위는, 그 B는 그냥 빠져 죽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A만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구형 요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윤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자, 5번 선지는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고 나왔는데 숭고한 선행이라고 하는 지문 속 표현 대응시켜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일일이 내가 안 써도 되겠지. 오케이.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민우야, 그럼 2번 문제 이건 기억으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2번 없어요? 과연? 진짜? 좀 아쉬운데? 자, 봐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1번 선지에 그 위법이란 말 나왔죠. 위법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딱 켜봐. 위법. 그럼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판단.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지나서 3번 선지 다시 위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내려가셔가지고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밑줄 닦아보세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밑줄 닦아보시고. 그럼 지금 이게 2번은 기억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건 그럴 수 있어야 돼. 2번 옆에 빨간 편으로 써놔. 얘는 기억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 한번 써볼게. 이 문제는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억은 지금 정당방위야 긴급피난이야? 정당방위고 얘는 긴급피난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정당방위 인정, 얘는 긴급피난 인정 이 상황이거든. 그죠? 그럼 만약에 봐봐. 우리가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했더라? 범죄 성립 요건 가운데 몇 단계? 2단계. 뭐였더라? 위법이었거든. 위법. 내가 위법의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 위법의 특징이 있었잖아. 어떤 특징이었어요? 무엇의 앞단계야? 그렇지, 유책한 행위의 앞단계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차이점이. 그 유책한 행위의 앞단계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얘를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은 어느 것이든 간에 양쪽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4번 선지에서는 A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질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왜냐면 니은은 뭐야? 긴급 피난을 인정, 부정? 인정하는 입장이거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범죄야 아니야? 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기억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어? 유책과 위법 사이의 차이점이 앞단계와 뒷단계라는 차이점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3번. 자, 민서가 3번 문제는 기억으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좀 판단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지. 자, 1번 선지는 구성요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구성요건. 몇 단계야? 1단계. 2번 선지에서는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책임에다가. 몇 단계야? 3단계. 그렇지. 3번 선지는 어디에 체크할 것 같니? 그 책임, 그 다음에 또 위법까지 동그라미 해보시고. 4번 선지는 유책이 있고요. 유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당방위 동그라미 딱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이잖아. 그치?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거든.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일단 1번 선지 봐볼게. 민서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래. 그러면은 1단계를 통과한 거야, 못한 거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거지. 맞지? 그러면은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죠? 그러면 선언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문 속에서 A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B를 살해했거든. 알겠죠? 그거 어디가 틀린 거야? 해당하지 않는, 여기가 이제 틀린 거죠. 2번 선지 가볼게요. 지민아, 2번 선지는 그러면은 자, 맞아요, 틀려요? 판단해봐.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 이건 몇 단계 얘기야? 3단계. 오케이. 선언 A는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 그 B란 사람을 널빤지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도 같이 죽게 생겼거든. 너가 더 어떻게 할까? 같이 죽어? 장렬하게? 그건 아니잖아.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선지는 어때요? 그러면은 자, 지수. 3번 선지는 어때요? 선언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 위법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라 그랬죠? 책임에도 동그라미 하고.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자, 위법은 몇 단계야? 2단계야, 3단계야? 위법이라고 하는 건 2단계였지. 책임은 3단계야. 그럼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랬지.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랬지. 그럼 지금 우리 몇 번 선지? 3번 선지야. 뭐뭐 하기 때문이니까 지금 위법이 앞이야, 뒤야?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때문이다가 원인으로서 앞쪽에 와야 되겠지. 맞니? 때문이다. 위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라는 얘기야? 책임 유무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진다라고 나와 있거든. 자, 다시 위법하다고 인정, 부정?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 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따진다. 자연스럽니 부자연스럽니?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였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법하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3번이 정답이야. 자, 보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보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독서 지문 하나를 놓고 처음 보는 지문이고 굉장히 긴 지문인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을 처음으로 한번 따라 해본 거거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지문 속에서 문제로 나왔느냐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건데 1번은 기억으로 안 되는 거였지. 근데 2번하고 3번은 어때? 전부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걸로 나오기로 항상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갈수록 선생님하고 이제 배워 나갈 때 3주 동안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독서는 한 지문만 하자. 한 지문만 하고 문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항상 이런 식으로 독서 1시간, 문학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자, 문학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독서 한 지문 했고요. 문학 가볼게요, 이제.